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셨네요. 예. 송문남님, 그 다음에 파란하늘 파란세상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님께서는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소나무당 모두 원팀으로 단일 후보로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파란하늘 파란세상님 가족분들은 다양해요. 민주당원, 도 있고요. 예. 아드님은 진보당이고 딸은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시네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1시간 넘게 영상을 찾았습니다. 요즘 국회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근데 국정감사를 보면서 제가 참 화딱지 나는 것이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입니다. 답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죠. 지금까지는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좀 어거지를 쓰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설명을 하려고 하라고 대체로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공무원들은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답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막 답답해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들은 야, 국회의원 쟤들 좀 지할 말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좀 생각이 들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개기죠. 개기는 건 또 그렇다 치고 나와가지고 깐족대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지들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도도 되게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한동훈 때문이죠. 한동훈이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꾸 번집니다. 최근에는 한독수도 그러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원식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너도 나도 그러고 덤벼듭니다. 최근에는 이진숙도 그렇게 했었고요. 김태균과 한 애도 그러고 다니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거 믿고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방통위원회의 조성은 사무처장이 새로운 싹퉁바가지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저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감사원으로 감사원의 그 사무처장 하던 사람, 그 사람도 똑같았죠. 윤머식인가? 그 사람도 윤머식이었죠. 윤머식이 아니라 유병호. 그 사람도 보면 되게 황당무계했죠. 이 사람은 자기 무협지 썼다. 이거를 국회 답변으로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이런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과거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태도를 보고 취재하고 있던 기자가 깜짝 놀라서 유병호를 보면서 우와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새는 정말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방통위 조성은 처장 같은 경우도 원래 출신 소속지는 감사원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눈에 비는 게 없는 것 같아. 답은 안 하고 맨날 싸웁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야단치면은 뭘요?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하기 곤란하면은 그걸 뭐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게 뭔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바보 연극을 합니다. 왜 야비한 놈들이 정말 못되고 야비한 놈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죠.
자기가 곤란한 질문 혹은 자기가 실컷 떠들어 놓고 떡하니 막히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시비를 걸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야, 너 아까는 다른 말 했잖아.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 요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그러죠. 예, 그런 짓 참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렇게 오만불순하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뭐 어쨌는데요? 요렇게 나오는 놈들 있죠. 예, 모른 척. 참, 이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지금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국회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은 처장의 이 태도는요, 제가 보건대 국회 모독죄에 해당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조롱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그런 사례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성은 같은 놈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대체 조성은이라는 놈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느냐고요? 자, 일단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5분 주십시오. 조성은 처장. 예, 아까 방통위 내 감사기구 구성에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하셨죠? 조인철 위원 답변 물음에 그렇게 답하셨어요. 까먹으셨어요? 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6월 7일 날 얘기한 것 저기요, 같은데요. 세워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딴소리 하지 그 본문을 보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뭔 공문인데요? 저도 1년이 넘은 내용을 가지고 기억으로 무슨 얘기하는데. 얘기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걸 들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방통위 내 감사기구 구성 관련하여 예.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아까 답하셨죠? 아,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요. 예, 아까 정말 전에 조인철 모른 척하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했죠? 예. 사료 띄우세요. 자, 여기 방송통신위원회 보십시오.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 그리고 감사조사회계 법률 전문조직에서 파견 받는다. 저기 조성은이라고 돼 있네요. 결재 라인에. 근데 결재하셨네요. 최종 결재권자가 김효수 직무대행이지 않습니까? 장난치십니까 지금? 아니, 결재했잖아요. 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니, 제가 결정한 건 아니라는 이거 그 세워요.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 언제 결재 라인에 결재청 있으면은 결재를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했냐고 물었어요? 결정했냐고 물었습니까? 제가 그게 뭐라고 뭐라는지 했습니까? 결재했냐 안 했냐 물었습니다. 아니 그 조인철 위원님은 결재라고 말씀 안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 보세요. 예. 저기 저기요. 없겠습니다. 그 녹취록 가져오세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위원장님, 저도 이게 1년이 더 된 사항을 이 제가 1년이 어떻게 더된 정확하게 다 사항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때 국감 전문 준비 안 적답을 하고 하는데. 그냥 놀다가 나오십니까? 국감 준비 안 하세요? 방통위는 국감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옵니까? 평소 실력으로? 아니 근데 지금 결재라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들라고 겁니다.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따박따박. 아니, 말씀하십시오. 질문에 답이나 예. 제대로 하세요. 태도 보세요. 저 태도. 어떻게 이거 세워두세요. 이거 아닙니다.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감사기구 구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결재를 결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못해놓고 저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부터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요? 저렇게 되면? 저러고 저 뻔뻔스럽게 쳐다보는 거, 저 눈가리를 보세요. 저. 결정이라는 단어의 차이도 모르세요? 응? 모르세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 간단한 얘기를 아까 그렇게 답하셨냐? 답했다. 그러면 끝날 얘기를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그래서 시중에 이런 말이 도나요? 감사원엔 유병호가 있고 용산에는 김태호가 있고 방통위엔 조성은이 있다. 이런 말이 이래서 돕니까? 엄청난 칭찬이죠. 그죠? 결제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은 하셨어요? 머릿속으로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 결제라고 하셨어요? 제가 세웠습니다. 이거는 10초면 끝날 사안이에요. 그냥 위원장 하십시오. 다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위원장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다 위원장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공정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저런 증인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고 같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 위원장 하세요. 네, 하세요. 절차 밟아 보세요. 되나?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보니까 좋으세요? 조성은 처장? 좋으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 제가 결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셨죠? 그 속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말하는 그런데 꼬라지 아니 보세요. 제가 사실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답변 뭐 했겠죠. 예. 잘했대. 저런 걸 사과도 안 해. 이렇게까지 우롱을 해야. 아니 저는 어디서 우롱한 적이 잘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우롱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1년 몇 개월이 된 사항을 이 정확하게 사안을 또 기억을 똑같은 말. 하겠습니까? 아까도 예.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일 먼저 결제하셨어요. 그걸 시간 이제 주세요. 결제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결제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여기 의미에서 소설 얘기를 했던 쓰고 것 같습니다. 공상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현주 이사장 등 내쫓기 회계감사, 2023년 9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조한규 이사장 내쫓기 종합감사, 2023년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코바코 200만 사장 내쫓기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주로 한 일이세요. 그런데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감사 결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낸 건 없고요. 저희가 감사 결과를 100% 다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예.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띄우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횟수 정현주 13건, 이광복 9건, 황성욱 24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금액 정현주 164만 원, 이광복 174만 원, 황성욱 287만 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현주 해촉, 이광복 해촉, 황성욱은 방심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KBS 이사 됐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건 답해 보세요. 이게 아주 공정하고 공정한 결과입니까? 아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왜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왜요? 왜요?
아니 왜 말씀- 이 결과를 어려워요.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아니 뭐 이거는 뭐 대통령이 아마 해촉했던 걸로 예, 저는 대통령의 이 기억하는데요. 해촉이 정당해요? 아니 그걸 뭐 제가 정당하다 아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기 어려울 것 수치 다 같습니다. 제공해줬잖아요. 길거리에 중학생 데려와서 요거 보여주고 이게 정당했냐 물어보면 다 황당해요.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정현주 아저씨, 이광복 아저씨, 황성욱 아저씨는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을 거예요. 대통령의 해촉이 정당했습니까? 답하세요.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답할 어떤 권한이 있지도 않고 뭐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성은 방심위를 조성은 처장 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결과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100% 공개를 아, 했다고. 대통령이 홈페이지 보셨어요? 아니 그 대통령이 보시는 누가 봤어요? 아니 대통령실에서도 보겠죠. 당연히. 대통령실 누가 봤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감사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네. 다알 그래서 수밖에 감사 없는 결과 상황이죠. 발표하고 예.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아무 곳에도 이첩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지금 이 주장하시는 거죠? 뭘 어떻게 이첩을 합니까? 이첩할 상황이 아니죠. 아, 보고도 안 했어요. 아무데도. 아니 이거는 그냥 아니, 그냥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보고는 드렸죠. 다. 보고도 안 했어요? 위원장님한테 다 보고를 그때 드렸죠. 위원장 없었지 않나? 그때 직무대행 없었죠? 계셨죠. 직무대행. 예. 예. 근데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13건 솔직히 조성은 처장은 답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안 돼요. 금방 본인이 말한 것도 결재와 결정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정말 방통위는 큰일 났습니다. 네, 보셨죠? 이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이거 과거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답변을 조금 거칠게 했다고 난리 떨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책상 탕탕 치면서 소리 지르고도 그렇게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이런 오만불선하고 방자한 이런 공무원이 어딨냐. 국회를 무시하느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아마 조성원 같은 경우에는 장제원 같은 사람 만났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장제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 조성원의 태도 단순히 답변 태도가 불량한 걸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국회를 조롱하거나 국회의원을 바보로 우롱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안 알고 있으면서도 배째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저 사람은 대단히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면서 대답을 하기 싫으니까 싸움을 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움을 걸어서 큰 소리가 나고 그 큰 소리가 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회의가 중단이 되거든요. 회의 중단이 되면은 시간을 때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싸움 나고 왔다 갔다 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휴회하겠습니다.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래, 시간 낭비시키려는 거거든요. 자, 저게 여러분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국회를 모욕하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날, 저게 10월 7일인데요. 10월 7일 전날에만 또 다른, 그 말고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예, 저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진숙 증인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증인도 없고 김태규 대행도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네. 그 2012년에 MBC 공정방송 파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지금 다시 2012년 파업 잠깐만 언급을 하면 공정 방송을 내걸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청문회장에서도 그 의원들이 아니 그 공정 방송을 내걸면서 하는 파업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당신은 계속 그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파업 시작할 때 어떻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다봅니까?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진숙 증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지금 탄핵 중에 이진숙 증인이 계속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사무처장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징계하겠죠. 잠깐만요. 탄핵 중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고성국 TV, 뭐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배승희의 따따붙다, 뭐 이런 데 출연해서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 정지 중인데 탄핵 중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아 뭐 의원님 말씀 뭐 새겨 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이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진숙. 예, 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탄핵 중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탄핵 사유 말고도 지금까지 장관급 국가 공무원이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영상 하나 보시죠.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민주당, 민노총, 네. MBC. 그래서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이런 그 색채가 있는 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는 없고. 아니 장관급 국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특정 방송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한 방통위원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이진숙 후보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진숙 증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방통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에요. 사무처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뭐 사무처 입장에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거기서 그 사무처장이 데려온 그 감사원분들 많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와서?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하고. 그냥 놔둬요? 조성은 처장 답하세요. 감사원에서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정파적인 발언,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하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 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나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예. 이런 일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매우 상식에 기초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보셨죠? 개인적으로 처음 보셨죠?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요? 정무직 공무원들. 정무직 공무원이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그건 기억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예. 없다고 하시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직이. 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아 자 다시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전에도 왜 그 방통위 상임위원들 민주당 추천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입장 이렇게 그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아니 거 근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예. 저기 그 민주당 추천이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 추천이든 아니면 뭐 지금 네, 현재 그래서 막 여당이든. 저기 유튜브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의 전사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온 적 있어요? 말해 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해 보세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여기 아니, 계신 있어요? 우리 김현 위원님도 상임위원 시절에 그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저 박충건 의원님, 김현 위원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 의원님이 진보 여전사 그러면서 유튜브 나가서 축배를 들고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가 이거 말씀을 물어본 하시니까 건 제가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뭔데요? 자, 제발요, 김우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답변자가 허위에 진작 가지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하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거는 허위 답변은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허위죠. 같은데요. 예,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상임위원 하실 물었어요. 때 민주당 했던 거 기억이 추천 나서 하는 방통위원이 얘기예요. 네. 가만히 계세요.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진보 여전사 그러면서 건배하고 이런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김현 의원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비슷한 걸 했었다는 얘기를 비슷한 거요? 예. 비슷한 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 네, 김현 의원님 저기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지금 그 앞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요 아니요, 편 들 5분 때도 드리세요. 경우에 따라서 편을 들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변인 격으로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정감사가 이진숙 감사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개 증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직위가 해제됐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직위만 가지고 있고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그 제가 신청을 했고 다시 한번 여야가 함께 합의됐는데 그 뒤에 합의가 깨졌던 것은 맞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합의가 깨진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증인입니다. 신상 발언입니다. 최영도 간사님. 최영도 간사님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제 신상 발언 중에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김장겸 의원이 제가 이렇게 위원장한테 얘기하니까 저를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야 그 뒤에 깨졌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안 나거나 사실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말하는 거 지난번에 TV조선 유죄임을 확증하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전에도 전체 회의 때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에 나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진숙, 빵진숙 같은 그런 사람의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전 공직 게스트 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코로나 대책 수립하고 그리고 방송사 요청이 있을 때 영상으로 출연했던 바 있고요.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어디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국정감사 첫날에 이진숙 지금 안 나와서 오늘 사실상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 1시간 내내 의사진행 발언했던 그 불법, 그다음에 방송사 탄압, 보수의 여전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막 던집니까? 그래도 되는 자리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 위증을 한 겁니다.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조성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현 전 방통위원께서 방통위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나갔다고 했죠 아까? 아니 예전에 그랬던 거 아니요, 아니라 기억을 해서 장난하세요. 하는 겁니다. 나갔다고 했죠? 아니 나간 걸로 아까 기억했다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어느 유튜브입니까? 현직일 때. 그 김어준 TV인가 어디 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때 뉴스공장은 TBS였잖아요. TBS는 지상파였어요. 아, 또 그게 유튜브 그래서 아니었나요? 예. 아니, 빨리 말하라고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공장 뉴스공장인가요? TBS였다고요 그때. 그 유튜브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 제 기억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저는 그게 틀렸다고 하면 되는 유튜브라고 겁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예. 기억이 아니 지금 누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김현 간사가 방통위원 시절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유튜브입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어준 뭐 그게 나갔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게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주로 그때 MBC나 뭐 KBS나 등등 지상파 방송에서 여야 방통위원이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네? 지가 잘못 알았으면 잘못 알았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저렇게 말도 지금 어떻게 저러고 처신해야 뻔뻔스럽게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냥 잘못했으면 예, 내가 하여튼 너무 뭐 제가 정확하게 이진숙 모르는 위원장을 부분이어서 예. 옹호하려는 마음에 내 충성심에서 둘러댄다는 게 김현 위원님을 잘못 둘러댔다.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더 심각하게 가기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을 사과하지 말고요. 어떻게 국감에 출석한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민주당 간사를 끌어다가 없는 사실로 이진숙 위원장을 옹호합니까? 옹호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간사를 끌어들여서 옹호합니까? 이 또한 아무도 반박을 못 하시잖아요. 무리해서. 어우, 야, 보셨죠? 지가 잘못 알았으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끝까지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해요. 아까도 그랬죠. 아까 첫 번째 방송 그 영상에서도 그렇게 했죠. 결재와 결정을 지가 헷갈렸잖아. 남이 헷갈린 게 아니라. 그리고 지가 잘못 헷갈렸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랬으면은 죄송합니다부터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다 이러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무슨 거만하고 오만불손한 태도입니까?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죠?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국민의 대표 앞에서? 임명직이 선출직 앞에서 그렇게 오만방제가 됩니까? 이 임명직하고 선출직의 차이 문제가 거기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느냐?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임명직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왜 임명직이 선출직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느냐? 간단해요.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요. 직급에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 뻔뻔스러운 태도 보세요. 지가 틀려놓고서는 지가 잘못 알아놓고서는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안 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자 어떻습니까? 이런 자를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자 그냥 둬도 되겠습니까? 저 싸가지 없는 저런 사람들 계속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도록 오만불손하고 방자하고 시건방진 저런 태도를 계속 보여줘야 합니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되네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자, 제가 오늘 길게 보여드린 이 두 편의 영상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했던 행위는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세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미안하다 사과 말 한마디 안 하고 결재와 결정을 지발맞다나 헷갈렸다 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뻔뻔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헷갈렸을 뿐이다. 나는 기억이 안 날 뿐이다. 턱하니 팔짱 끼고 기대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저 태도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년 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자꾸 어거지를 쓰는데 결재와 결정은 1년 전이 아니라 5분 전이었거든요. 자, 이런 짓을 누가 잘했느냐? 한동훈이 하는 겁니다. 1년 전을 잘 모른다 하고 결재 결정은 5분 전 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어 놓고 1년 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어거지를 쓰죠. 예, 한동훈이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그래서 갈등과 고성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행동입니다. 저런 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자로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자입니다. 저는 조성은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국회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 모욕죄 처벌은요,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절차가 진행이 돼서 적어도 다시는 저런 자들이 함부로 나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